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서 지금 백악관 분위기 그리고 백악관에서 직접 보고 있는 트럼프 편지의 배경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의 김현기 특파원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김 특파원, 지금 직접적인 원인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한 20분 전쯤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슬프게도 나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할 것을 강요당했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낸 서한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지금 오늘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회담을 취소한 주된 원인으로는요. 먼저 북한의 최근 성명에서 드러난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인 적대심을 먼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서 먼저 최근 성명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지난 16일이죠.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말한 담화 내용입니다. 워싱턴의 고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접하고 즉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북한의 진위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한라인을 통해서 북한에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북한이 이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 1차적으로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해 조바심을 느끼던 차에 24일 어제죠. 최선희 외무성 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무지몽매하다라고 공개 비난하자 이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하면서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예. 백악관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담화를 보고 폭발했다, 분노했다라는 분위기가 감지가 됐군요. 예, 그동안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해 오면서 백악관의 분위기, 전체적인 기류는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까? 예, 사실 지난 22일 이틀 전이죠. 그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차 워싱턴으로 오던 기내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99.9%라고 자신 있게 말한 것과는 달리 미국의 거의 모든 언론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들을 내놓았던 게 사실입니다. 협상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 체면을 구기고 수모를 당할 바에는 이쯤에서 회담 취소가 유리하다 이런 여론이 크게 일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많이 몰렸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지난 22일 회담에서도 이야기했었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 중국 다롄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두 번째 만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됐었는데요. 즉,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미국에게 강경하게 나가도 된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뒤를 봐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그동안에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이었던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미국은 보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 예, 과거 북한과 여러 협상을 했었던 인물이죠.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있는데요. 이 힐 차관보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자리에서 최근 미국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시사하기 시작하면서 실제 두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었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자면은 지난 김계관 전 외무성 부상의 경고 담화가 있었죠. 그 담화가 나온 이후에 미국의 소리 방송에 크리스토프 힐 전 차관보는 북미 정상회담 간 만남 가능성은 50% 아래로 떨어졌다 이렇게 전망하곤 했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는 담화들, 김경환 이제 볼턴, 또 최선희는 펜스 미 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 담화들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끌고 가는 건 결국 비핵화 협상의 쟁점들, 그리고 즉 어떤 식으로 검증하고 범위가 어디까지고 보상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북미 간에는 여러 가지 비핵화 방안 내지는 앞으로의 로드맵 방안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대화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예전에 김예관 외무성 부상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술책에는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요. 또 예. 북한도 이에 양보하지 않고 강하게 맞서는 상황이 계속됐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6월 12일로 날짜는 잡아놓은 상황에서
서로 간의 의견이 접근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굳이 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일단 6월 11일 회담은 무산됐고요. 그러면 북미 간의 대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언제쯤 다시 가능할 거냐입니다. 백악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백악관 분위기를 보면은 일단은 당분간 대화를 모색하는 것은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오늘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시점에선 재개될 수 있다라고 협상 여지를 계속 열어놓기는 했지만 앞으로 이 협상을 재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배경으로는 북한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알겠다, 대화를 다시 하자라고 나설 공사는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령 다시 대화를 모색한다고 해도 지금부터 상당히 냉각기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지배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편지에서 당신이 마음을 바꾼다면,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음을 바꾼다면 언제든지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즉 공은 이제 북한에 넘겼는데요. 북한이 입장을 표하기 전에, 즉 공을 제대로 다시 받기 전에 미국이 혹시 다시 강경한 분위기로 돌아설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강경 기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트럼프의 결정에 지금 현재로서 미국 언론들이 특별히 비난하거나 하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트럼프가 너무 성급하게 북미 정상회담을 지난 3월 8일이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일행 특사단이 왔을 때 너무 전격적으로 수용했다라는 비난을 하긴 하지만 북한에 이상하게 양보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예. 이번 결정을 계기로 주목되는 것은 그동안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눌려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진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 NSC 보좌관이죠. 이 볼턴 보좌관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볼턴 보좌관은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내비쳐왔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 문제에 있어서 볼턴 보좌관이 주도권을 쥐게 될 공산도 커지게 됐습니다. 또 볼턴이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최근 들어서 리비아 모델을 강조했었죠. 리비아 모델을 예. 강조하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리비아식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위협을 가해왔던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 등 극단적인 강경책을 준비하고 나설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워싱턴 김현기 특파원으로부터 미국 내 분위기 또 백악관의 기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